네, 지금 보시는 우주복은 지난 1959년에 선발된 7명의 우주인 가운데 한 명인 고든 쿠퍼가 착용한 우주복입니다. 미국이 소련의 유인 우주비행 프로젝트에 맞서기 위해서 준비한 머큐리 프로젝트에 맞춰서 제작된 마크 4호 우주복입니다. 이 우주복은 지난 1965년 제미니호 임무를 수행한 우주비행사 거스 그리섬과 존 영의 모습입니다. 바닥에 있는 회색 상자, 우주복과 연결된 휴대용 에어컨이라고 합니다. 네, 지난 1968년 첫 달 탐사 프로젝트를 위해서 제작된 아폴로 우주복을 보고 계십니다. 이 우주복은 우주 유형 우주복으로 제작돼서 특히 달의 지형과 온도에 맞는 보호장치가 많이 장착돼 있습니다. 지난 1984년 우주비행사 브루스 맥캔들레스가 인류 최초로 유형 장비를 달고 무선 유형을 하는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제작 기술 발전으로 최첨단 장비가 장착되면서 지금 현재의 우주복으로 발전하는 시초가 됐습니다. 우주 왕복선에서 입는 우주복입니다. 오렌지색이어서 일명 호박 우주복이라고도 불립니다. 통신 장비나 낙하산, 또 생명 보조품과도 연결이 가능합니다. 네, 이번엔 나사가 현재 개발하고 있는 미래 컨셉형 우주복을 보고 계십니다. 왼쪽에 있는 오렌지색 우주복은 기내에서 착용하는 것이고요. 오른쪽에 보고 계신 우주복은 우주선 밖에서 입는 유형 우주복입니다. 애리조나에서 진행된 미래형 기술 필드 테스트 단계에서 딘 애플러 박사가 착용한 MK3 우주복을 보고 계십니다. 나사는 오는 2014년까지 개발을 완료하고 오는 2020년 달 탐사 유인기지 건설을 위해서 떠나는 우주인에게 이 우주복을 입힐 계획입니다. 우주선에서 점차 멀어져가는 우주인. 우주선과 연결된 금색줄, 이른바 탯줄 하나에 의지해 손에 든 분사기로 움직임을 조절합니다. 1965년 3월, 옛 소련 출신 우주인 알렉세이 레오노프는 인류 최초로 12분 동안 우주 유영에 성공했습니다. 우주복에는 보통 7, 8시간을 버틸 수 있는 산소와 마실 수 있는 물이 들어있습니다. 얇지만 여러 겹으로 이루어져 진공 상태에서 나타나는 100도 이상의 온도차는 물론 무중력 상태도 극복하게 해줍니다. 최근에는 우주복이 체형에 맞춰 제작돼 착용감을 높였고 제트팩도 달아 우주 공간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12분으로 시작했던 우주 유영은 이제 최대 8시간까지 가능합니다. 첨단 기술로 개발된 우주복 덕분에 우주 유영은 물론 화성에서의 생활까지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당초 우주비행사는 지난 6년간 훈련받은 두 여성 비행사 크리스티나 코크와 앤 맥클레인, 여기에 지상 관제사까지 모두 5명의 여성이어서 여성으로만 구성된 팀이 우주 유영을 하는 첫 번째 사례로 관심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최초 여성팀 우주 계획은 우주복 문제로 틀어졌습니다. 항상 큰 우주복을 입어왔던 맥클레인을 위해 큰 우주복이 준비됐는데 지난주 첫 우주 유영을 하면서 중간 크기 우주복이 몸에 더 맞는다는 사실을 안 겁니다. 부랴부랴 새 우주복을 준비하려 했지만 여의치 않았고 결국 맥클레인은 남성 우주비행사로 교체됐습니다. 우주 환경 그리고 또 우리가 맡은 임무에 따라서 사실 우주복도 조금은 달라져야 하거든요. 하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입을 우주복이 없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42년 만에 새로운 우주복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네, 42년 만에 개발했다고 하니까 참 무슨 이유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러니까 이 우주복이 2025년에 그 아르테미스 3 때 네. 이제 사람이 달에 갈 때 입으려고 만든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우선은 이 새 신형 우주복은요, 가벼워진 게 좀 특징입니다. 이 신형 우주복의 무게가 약 55kg이라고 하는데 이게 기존의 아폴로 임무 때 입었던 우주복에 비하면 25kg이나 가벼워졌습니다. 가볍긴 해졌지만, 그러니까 가벼워졌지만 성능은 오히려 더 좋아졌다고 하는데 네. 특히나 보온 능력을 극대화시켰다고 합니다.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달 음영 지역, 그러니까 햇빛이 가지 않는 지역은 영하 210도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 만큼 예. 굉장히 추운 지역인데요. 이전까지는 사실 그런 음영 지역에 갈 필요가 없었으니까 보온 능력에 대한 극대화가 필요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달 극지에도 연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극지의 어떤 온도도 버틸 수 있도록 단열재를 보강을 했다고 하고요. 예. 이 또 다른 우주인의 눈이 되어주는 헬멧 성능도 좋아졌다고 합니다.
우주복 헬멧 자체가 주변을 잘 볼 수 있도록 조금 더 크고 투명한 유리구슬 같은 모습을 좀 디자인이 됐고 또 HD 카메라가 달렸거나 아니면 조명을 달아가지고 우주 유형이나 달 음영 지역 같이 어두운 곳을 이제 탐험할 때 이 시야를 좀 확보할 수 있도록 기능을 높였다고 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무게도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고 성능도 더 좋아진 건데요. 그런데 저희가 앞서 또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좀 쪼그려 앉기가 가능한 우주복이라고 하던데 그 전에는 그럼 우주복을 입고 쪼그려 앉기가 불가능했던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뭐 과거 우리 아폴로 이 달 탐사 영상을 좀 보시면은 아마 조금 다 서 있는 모습을 좀 봤다 이렇게 기억을 하실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심지어 걷는 모습이나 서 있는 모습도 약간 토끼가 깡총깡총 튀는 것처럼 엉거주춤하거나 예. 네, 이렇게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고 허리를 굽히는 모습을 본 기억은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맞아요. 이게 기존 우주복은 관절 부위가 잘 구부러지지 않게 만들었기 때문에 움직임이 굉장히 둔하고 어색했던 거거든요. 또 우주 유형이라는 우주인의 모습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주복이 굉장히 두꺼워서 생각대로 움직이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대요. 그래서 실제로 우주인들은 우주 유형을 하기 전에 유형을 하기 위해서 지상에서 이 수개월 동안 우주복을 입고 물속에 들어가서 움직임을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의 이 최종 목표가 단순히 달 탐사를 다시 가는 것에서 더 나아가 달 기지를 건설하기 위해서 이 아르테미스 프로젝트가 시작된 거잖아요. 그래서 신형 우주복은 사실 단순한 달 탐사에서 나아가서 기지 건설을 할 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쪼그려 앉는 건 물론이고 웅크리기 등 이 다양한 동작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이 신형 우주복은 관절 움직임을 설계에 반영을 했다고 합니다. 네. 사실 기존의 우주복을 입고 다니는 그 우주인들 보면 무릎을 펴고 다니는 듯한데 그런 느낌이었잖아요. 네, 근데 조금 전에 화면에서는 자유롭게 구부리는 걸 볼 수 있었는데 네. 저는 이 새 우주복에서 이제 인상적이었던 게 좀 여자도 입을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라는 말이 좀 의아하게 느껴졌었거든요. 이제 그동안 여자 우주 비행사도 있었을 텐데 남성용밖에 없었나 보죠. 뭐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여성용 우주복도 있기는 있었는데 개수가 적었던 거거든요. 우선 처음 우주복이 개발됐을 때는 당연히 미국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남성용 우주복 사이즈는 조금 더 다양하고 그리고 개수도 훨씬 더 많아요. 네. 2021년 기준으로 지금까지 우주에 다녀온 사람이 한 600명인데 그 600명 중에 여성은 75명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적은 수였죠. 네. 그만큼 모든 것들이 남성 우주인에게 맞춰져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이렇다 보니까 실제로 2019년 3월에 최초로 전원 여성으로 구성되는 우주 비행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나사가 이때 여성 우주인 한 명이 맞는 우주복이 없어서 교체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네. 이 사실 우주복은 세상에서 가장 비싼 정장이다 이렇게 불릴 정도예요. 선외 우주복,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 유형을 할 때 입는 굉장히 크고 두꺼운 우주복은 하나 만드는데 한 100억 원이 넘게 와. 든다고 합니다. 예. 이 무중력 상태가 되면 사실 키가 조금 더 커지게 되고 체형에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 우주복은 이런 체형의 변화를 미리 가늠을 해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맞춤 제작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요. 게다가 여성 우주복의 경우는 무중력 상태에서 흉부의 통증을 줄여주는 특수 브레이저도 또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맞는 우주복이 없다고 하면 이 기한 내에 또 여성용 새 우주복 제작도 만들기 어렵고 이런 두 가지 조건 때문에 우주복을 교환하는 것보다 오히려 우주인을 교체하는 게 더 쉬웠던 겁니다. 네. 한 벌에 100억 원이라고 하니까 정말 세상에서 제일 비싼 정장이라고 할 만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에 개발된 신형 우주복은 이 입는 사람에게 맞춤형으로 제작이 되는 건가요? 또 완전히 맞춤형이 되는 거는 또 아닙니다. 이 남성과 여성의 90% 그러니까 아주 극소수의 특수 체형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입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를 했는데요. 예. 우선 3D 프린팅과 레이저 기술을 적용했기 때문에 우주 공간에서 체형 변화를 좀 더 정교하게 반영할 수 있어서 이 제작하는 데 좀 더 용이하고요. 또 기술 자체가 제작 비용을 줄이는 것은 물론 제작 시간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성복을 살 때 자신의 체형들은 다 조금씩 다르지만 나에게 맞는 사이즈를 대중소, 라지, 미디움, 스몰 중에서 고를 수 있잖아요. 네. 이런 것처럼 이번 신형 우주복도 그렇게 좀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한 체형의 전체적인 커버가 가능한 선에서 개발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그런데 이번에 공개된 신형 우주복이 또 계속 나갔지만 색에도 굉장히 눈길이 갔는데요. 네. 뭐 우주인 하면 흔히 하얀색 우주복을 떠올리는데 이번에는 좀 검정색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검정색 우주복을 사실 공개하게 된 건 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 디자인을 좀 앞에서 가려두기 위해서 검정색을 선택했다고 네. 합니다. 네. 이 시제품의 색인 검정색은요, 우주복 개발사인 엑시엄 스페이스의 브랜드 색상으로 제작이 된 건데요. 실제 이 우주 임무에 쓰일 우주복은 흰색으로 제작을 한다고 합니다. 이 대기가 없는 우주 공간에서는 태양의 광선, 태양빛을 만약에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직사광선으로 맞게 되면 몸의 온도가 한 100도 이상까지, 130도까지도 올라간다고 해요. 그러면 결국 우주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빛 반사율이 가장 높은 흰색으로 우주복을 제작해야 되는 건 당연하고요. 실제 우주복도 그래서 흰색으로 만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사실 검은색 우주복이어서 좀 멋있다 이런 네. 생각도 있었는데 좀 세련된 네. 느낌이 있죠. 네. 결국은 흰색으로 이제 만들게 됐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지금 떠올려 보면 주황색 우주복도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이 주황색 우주복도 우주복인데 실제로 우주복이 또 종류가 조금은 나누어져 있어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국제 우주정거장에서 생활하는 우주인들이 입는 이 선내 생활복이 있고요. 대기권으로 진입할 때 입는 여합복이 있고 마지막으로 우주 활동, 우주 밖에서 활동을 할 때 입는 선내 활동복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네. 우선 이 선내 생활복은 점프슈트하고 비슷한 형태인데요. 특별한 기능은 없고 뭐 티셔츠, 바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다만 혹시 모를 화재에 대비해서 먼지나 정전기가 발생하지 않는 재질로 만든다고 하고요. 특이한 점이라고 하면 뭐 주머니가 많다는 건데 우리가 그 국제우주정거장은 무중력 상태로 있기 때문에 사실 물건 보관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주머니에 자꾸 뭐를 넣어야 하고 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 주머니 또 찍찍이, 일명 찍찍이라는 것들이 많이 여러 개 달려 있다고 그렇군요. 합니다. 또 그리고 주황색 우주복이라고 아까 생각 네. 떠올리셨죠? 이거는 여합복이라고 하는데 우주에서 지구로 돌아올 때 입는 우주복입니다. 그러니까 지구로 돌아오면은 기압이 굉장히 커지잖아요. 네. 그때 잘 버틸 수 있도록 우리 몸이 잘 버틸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또 지구 착륙을 했을 때 만약에 바다에 착륙을 시키게 됐을 때 어떤 뭐 우주선에 문제가 생겨서 바다에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익사 방지를 위해서 옷이 보트처럼 부풀어지는 기능을 갖췄다고 합니다. 여합복이 또 주황색인 이유는 지구의 대부분이 푸른색, 바다나 숲이 푸른색이기 때문에 가장 잘 띄는 보색인 주황색으로 만든 건데 이제 예. 대부분은 지구로 돌아올 때 입기 때문에 우리가 또 기억에 많이 남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주복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선외 활동복, 그러니까 우주 유영을 할 때 입는 우주복이죠. 이 우주복은 우주복 자체 안에서 내부 압력과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를 해줘야 되고요. 뭐 산소 공급을 해주는 것은 물론 인간이 다시 숨을 쉬고 내뱉는 이산화탄소를 없애주는 역할도 기능도 들어가 있고요. 또 우주먼지를 막아주는 등 인체 보호 기능들이 아주 많이 포함된 가장 비싼 우주복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번에 공개한 신형 우주복이 42년 만에 나오는 거라고 하는데요. 뭐 우주 탐사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었는데 신형 우주복이 나오는 데는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린 걸까요? 네, 이 지금 현재 국제 우주정거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우주복이 1981년에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이때 처음에 설계 수명을 15년까지로 생각하고 제작을 했고요. 18벌을 제작했는데 지금까지 11벌이 남아 있어서 계속 쓰고 있다고 해요. 사실 우주복 자체는 이제 어떤 기능이 새롭게 필요한 게 없었었는데 이제 이후에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냉각수 유출 사건 같은 사고도 일어났고요. 네. 또 앞서 설명했던 여성 우주인이 입기에 부적합하다는 평가도 받게 됐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차세대 우주복 개발이 점점 필요해졌습니다. 그래서 나사도 지난 2008년부터 4억 달러 이상 이제 예산을 들여서 자체적으로 차세대 우주복 개발을 진행을 해왔는데요. 네. 그래서 실제로 2019년 10월에는 이번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 사용할 차세대 우주복의 이 어떤 실물, 가상 모습을 네. 공개하기도 했었습니다. 뭐 외형상으로는 기존 우주복하고는 큰 차이는 없지만 활동성을 강화시키고 뭐 이런 새로운 장치들을 추가한 내용들을 보여줬었는데요. 2021년 나사의 내부 감사를 해본 결과 이 나사가 자체 개발하려고 했던 차세대 우주복이 개발 지연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뭐 자금 부족이나 코로나19 등의 이유 때문이었는데 그래서 2025년 4월 전까지 실제로 나사가 계획했던 차세대 우주복이 아예 개발이 완료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입고 갈 우주복이 없는 상태에서 달에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나사는 자체 개발을 포기했고요.
차세대 우주복 개발을 할 민간 업체 선정을 위해서 입찰을 진행한 결과 이 지난해 6월 엑시엄 스페이스랑 콜린스 에어로스페이스를 이 입찰 대상자로 선정을 했고요. 네. 두 업체의 시안을 검토한 끝에 엑시엄 스페이스가 이 달 표면에서 입게 될 우주복을 최종 제작 업체로 선정이 됐고, 그래서 이번에 이 차세대 우주복이 엑시엄 스페이스가 제작한 우주복이 공개가 된 겁니다. 네. 이 엑시엄 스페이스는 스페이스X와 마찬가지로 이 우주복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요. 이 나사가 이 우주복을 빌려 쓰는 형식, 그러니까 뉴 스페이스 방식으로 이 우주복을 공급하게 될 예정입니다. 네. 또 이번에 공개된 신형 우주복은 앞서 설명했지만 달 표면에서 탐사 과정에서 입을 우주복이거든요. 네. 근데 우주 유영을 할 때 입는 선외 아까 활동복도 제가 우주복 설명할 때 설명을 드렸는데 네. 이거는 이 콜린스 에어로스페이스라는 업체가 개발을 또 한다고 해요. 이들이 개발할 선행활동 우주복은 이름이 에스트로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 예. 뭐 방탄복보다 더 튼튼하면서도 유연한 소재를 사용할 계획이라서 이 선행 우주복, 아주 큰 선행 우주복을 입고도 팔굽혀펴기가 가능할 정도로 만들겠다고 업체는 설명했습니다. 그렇군요. 우주복에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얽혀 있는지 몰랐는데요. 앞으로는 우주선뿐 아니라 우주복에도 유심히 관심이 갈 것 같습니다. 자, 사이언스 취재파의 양회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